러블로그 오이덕 장편 소설. 뭐요? 그러니까 화성에 가라고요? 그게 크리스마스 선물이라고? 어디서부터 잘못되었을까? 그것은 꿈처럼 다가왔다. 그리고 깨지 않았다. 세계 최고의 기업인 쓰리스타가 후원하고 미 항공우주국 나사가 필요한 기술력을 제공한 화성 탐사선 이벤트에는 전 세계 20억 명이 응모했다. 당첨 확률은 무려 20억 분의 1. 주인공은 단 한 명이었지만 지구를 떠나고 싶어하는 사람은 생각보다 많았다. 여행자 보험료는 지불하셔야 합니다. 만약에 있을지 모를 사고에 대비한 생명보험료만 중형차 한 대 가격이었다. 비용부터 살인적이었다. 기타 제세 공과금을 제외한 여행 경비는 무료였는데 개인이 자비로 갈 경우에는 20억 원이 든다고 했다. 다만 그것이 편도 기준인지 왕복 기준인지는 불명확했다. 생애 가장 큰 행운, 하필이면 별을 보는 일이었다. 무료라는 말에 부채의식 없이 달려들었지만 꾸지 말았어야 할 크리스마스 악몽이었다. 별은 멀리서 바라볼 때만 별이었다. 별은 그것에 도달했을 때 이미 돌덩어리였다. 결국 이벤트는 무료도 아니었고 별을 보는 것도 아니었다. 그저 돌을 보고 돌아오는 일이었다. 단지 그것뿐이라면 굳이 멀리 갈 필요는 없었다. 내가 왜 그랬을까? 후회는 아무리 빨라도 후회였다. 이미 저질러버린 뒤였다. 이벤트는 지나치게 공정했다. 여느 이벤트와 마찬가지로 특정인을 당첨시키기 위한 불법과 꼼수가 자행되었다면 내가 주인공이 되는 일은 없었을 것이다. 나는 별 볼 일 있는 사람이 아니었다. 늘 주류에서 벗어나 엇박자와 불협 화음을 생성하는 부류였다. 이것이 전 세계적인 이벤트임을 감안한다면 차라리 브루노 마스를 보내는 게 100번 나았다. 우주 한편에서 그의 음악이 울려 퍼지는 것이 화성학에도 부합하는 일이었다. 이벤트는 이를 벌이기 위한 것이었다. 때문에 투자한 지폐만큼의 의도가 깔려있기 마련이다. 어쩌면 주최 측이 원했던 그림은 이런 것이었는지도 모른다. 이제 당신이 주인공입니다. 우리가 만들어낸 스타죠. 인류 전체가 나를 지켜보고 있었다. 나는 인공적으로 만들어진 별이 되어 있었다. 우주복 가슴 한복판에는 쓰리스타 로고가 박혀 있었다. 이벤트는 소수의 당첨자를 위해 대다수 응모자가 들러리를 서는 구조였다. 이번 이벤트는 반대로 한 명의 당첨자가 절대 다수 응모자를 위해 우주쇼를 하는 상황으로 변질되고 있었다. 커다란 행운은 그 속에 내재된 불행의 크기를 감내할 수 있을 때만 찾아오는 것이었다. CNN, 로이터, 이타르타스 등 세계 주요 언론은 이번 이벤트를 두고 실패한 어린 왕자 프로젝트라고 명명했다. 나는 우주를 떠돌고 있었다. 내가 탐사선에 함께 탑승한 승무원들에게 물었다. 도대체 이게 어디까지 가는 거죠? 저기 보이는 게 화성 아닌가요? 맞습니다. 나사의 명성에 걸맞지 않은 실수였다. 화성을 표적으로 한 랜딩 알고리즘을 삭제한 채 명왕성을 기준으로 한 비행 모듈로 탐사선을 발사한 것이다. 촉박한 이벤트 일정과 함량 미달의 인재가 빚어낸 참사였다. 승무원들은 부랴부랴 탐사선 밖으로 나가 비행 모듈을 손봤다. 나도 함께 따라 나섰지만 그들의 손만 봤다.
승무원들은 과거 안드로메다 대성운에서 기적적으로 생활한 타마라 미하일로프나 스미르노바의 알고리즘까지 적용했다. 모든 것을 처음으로 되돌리기 위한 지구 귀환을 위한 최후의 방법이었다. 내가 탐사선을 수리하는 승무원들에게 물었다. 도대체 이게 왜 멈추지 않는 거죠? 저기 보이는 게 목성 아닌가요? 도성입니다. 최후의 방법은 최저의 확률을 의미했다. 그마저도 허사였다. 외려 탐사선은 더 빠른 속도로 명왕성을 향했다. 그 순간에도 우주는 팽창하고 있었다. 잠시간의 수리로 탈진한 승무원들은 우주 폭풍 플레어에 하나둘 나가 떨어졌다. 승무원들은 예의 없이 한마디 말만 남기고 사라졌다. 나중에 밥 한번 먹어요. 살아있는 한 영원히 잊지 않을 일이었다. 밥 먹는 것을 까먹었다. 지구 복귀는 불가했지만 우주에서는 식사가 필요하지 않았다. 개량된 우주복은 광합성을 하듯 태양 에너지를 영양소로 변환해 기체 형태로 공급했다. 지구에서는 먹으면 먹을수록 허기가 졌지만 우주에서는 아무것도 먹지 않아도 배가 고프지 않았다. 우주복에 부착된 산소 발생기도 태양 에너지 충전 방식이라 무한 호흡이 가능했다. 친환경 에너지는 우주에서도 적용 가능한 방식이었다. 잠시 잊을 때도 있었지만 나는 우주를 떠돌고 있었다. 지구가 시야에서 사라진 뒤로 시간과 공간의 개념은 사라졌다. 하루가 지났는지 일주일이 지났는지 알 길이 없었다. 길이 보이지 않았고 길이 있지도 않았다. 돈에 대한 신앙도 사라졌다. 돈으로 우주가 열렸지만 돈으로 지구가 닫혔다. 계속 돌고 도는 순환 논리에 빠져 희망을 절망의 편에서 바라볼 때였다. 서서히 온 우주가 환해지기 시작했다. 셀 수 없이 많은 유성들이 지구를 닮은 별로 떨어졌다. 한편에서는 숨어있던 작은 별들이 저마다 기지개를 켜듯 명멸하고 있었다. 우주가 꿈같은 장난에 빠진 듯 환희로 가득 찼다. 그곳 어디에선가 태양처럼 강렬한 발광체 하나가 떨어져 나왔다. 그러고는 내게로 유유히 다가왔다. 우주는 광활했지만 내게는 피할 곳이 없었다. 나는 가만히 눈을 감고 그것이 지나가기를 기다렸다. 그것은 내 주위를 맴돌며 떠나지 않았다. 눈이 한 번도 본 적 없는 어둠에 적응하듯 그것이 빛에 적응하기를 바랐다. 태양처럼 강렬한 발광체는 탐사용 우주선도 첩보용 위성도 아니었다. 이벤트용 별도 관상용 돌덩이도 아니었다. 그것은 사람이었다. 그것도 여자였다. 이곳은 우주였다. 누구시죠? 내가 물었다. 그게 뭐 중요하죠? 내가 누구든 당신이 누구든 여기엔 우리 둘밖에 없는데 이 우주 말이에요. 그녀가 어이없다는 듯 답했다. 이곳엔 어떻게 오게 된 거예요? 내가 다시 물었다. 그건 내가 묻고 싶은 말이에요. 그녀가 반문했다. 오고 싶다고 올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사실을 확인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만나게 된 거죠? 내가 마지막 질문처럼 물었다. 그녀가 망설였다. 설마가 사람 잡았다. 맞아요. 금성 탐사선 이벤트로 왔다가 이렇게 되어버렸어요. 그녀도 이벤트의 희생양이었다.
그녀 우주복에 골드스타 로고가 선명하게 보였다. 나는 애들로 가슴팍에 새겨진 3스타 로고를 가렸다. 강렬했던 첫 만남은 짧았다. 짧기에 더 강렬했다. 그녀는 이내 내 곁에서 멀어져 어디론가 떠내려갔다. 끝이 없는 우주에도 틀에 박힌 규칙은 존재했다.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었고 일정 시간을 주기로 반복되었다. 우리는 각자 자신의 궤도를 따라 돌고 있었는데 만남은 그녀의 궤도와 나의 궤도가 중첩될 때 이루어졌다. 짧은 시간이었다. 만나자마자 생이별을 걱정했다. 우리는 만날 때마다 지구를 닮은 별을 내려다보며 대화를 나누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그것뿐이었다. 대화 주제는 범우주적이지도 절망적이지도 않았다. 이를테면 서로가 좋아하는 것들에 관해서였다. 제가 좋아하는 건 알래스카, 늘 겨울로 보이지만 여름이 있는 곳이죠. 전 사막을 좋아해요. 데저트, 모래밖에 없어 보이지만 사실은 별들로 가득한 곳. 제가 좋아하는 건 고래상어, 상어인데 성격이 온순하죠. 전 범고래를 좋아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건 씨 없는 수박, 씨가 많은 과일인데 씨가 없죠. 전 딸기를 좋아해요. 스트로베리, 씨가 없어 보이지만 사실은 씨가 많은 과일. 짧은 대화는 영원할 것처럼 계속됐다. 물리적 거리는 계속 바뀌었지만 우리의 화학적 거리는 가까워지고 있었다. 제가 좋아하는 건 내가 머뭇거렸다. 중첩된 궤도에서 멀어져가는 그녀가 말했다. 왜 말을 못하시죠? 그것이 우주를 돌아 그 사람에게 닿을까요? 그것은 우주에서도 소멸하지 않아요. 궤도에서 그녀가 점점 더 멀어져 갔다. 마치 우주의 법칙을 넘어서는 어떤 외력이 작용하는 듯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것처럼 멀어져 갔다. 지금이 아니면 다시는 볼 수 없을 것처럼 멀어져 갔다. 나는 인공위성이었다. 양면성으로 포장된 패키지 상품이었다. 보기 싫은 이들의 관상을 위해 존재하는 것은 상관없었으나 그녀 없는 삶은 죽기 위해 사는 것과 같았다. 내게 주어진 삶은 내가 선택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내가 포기하지 않으려는 것일 뿐이었다. 우주에서 의미를 갖는 것은 이제 하나였고 선택도 하나였다. 나는 우주복을 벗어 던지기로 했다. 그것이 의미하는 바가 하나였음에도 불구하고 자유로웠다. 나는 우주에 몸을 내맡기고 유영하며 서서히 가속도를 얻기 시작했다. 나를 규정짓는 외력으로부터 벗어나 점점 더 빠른 속도로 그녀에게 다가갔다. 그것은 내 마음의 속도와 같았다. 한 번 빨라진 속도는 멈출 수가 없었다. 너무 빨라 한기가 느껴졌고 호흡은 가빠져 더 이상 숨을 쉬기도 곤란했다. 영원할 것 같았던 우리의 대화처럼 주어진 시간은 짧았다. 지금 당장 죽어도 이상하지 않았다. 마지막 한 숨만을 남기고 있었다. 한마디 말을 내뱉는 순간 그것은 사라질 것이었다. 지구에서 사랑이라고 부르는 감정은 우주에서도 소멸하지 않았다. 우주도 그것으로 존재했다. 그녀를 처음 만난 그날처럼 마침내 그녀의 얼굴이 내 손에 닿을 듯 말 듯 했다. 사실 제가 좋아하는 건 당신이에요. 나는 그녀를 꼭 안아주기 위해
손을 뻗었다. 윙, 윙, 윙. 그것은 내 팔인 듯 내 팔이 아닌 듯 했다. 통증이 자기 부상 열차처럼 떠 있었다. 팔이 발처럼 저려왔다. 잠에서 깬 나는 자석 병따개를 손에 쥔 채 냉장고에 붙어 있었다. 냉장고 문은 활짝이었다. 밀려나온 한기에 나는 저체온증으로 호흡이 곤란했다. 동네 마트 이벤트에서 받은 수박바를 냉동실에 넣으려다 쓰러져 잠든 것이 화근이었다.